2026년 7월 한 아이돌의 안무 하나가 쇼폼을 뒤덮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따르다 흘리고 집안일을 하다 멈춰서 화면을 봅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올라온 영상마다 같은 반응이 달립니다. 역시 북부대공이다. 그런데 이 별명 하나, 섹시하다는 이미지 하나로만 그를 기억하기엔 사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소년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999년 7월 10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최사는 태어났습니다. 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죠. 예정일보다 한 달 넘게 일찍 태어나 한동안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다만 정작 고향이라 부를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최산이 나고 자란 진짜 고향은 이곳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죠. 산처럼 크고 우람하게 자라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동산이더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해군 체육회 사무국장이자 태권도 관장이었습니다. 산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태권도를 배웠고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쁘셨던 탓에 어린 산을 키운 건 주로 조부모님이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걸 유난히 좋아했던 손자를 위해 할아버지는 집에 노래방 기계까지 들여놓으셨죠. 산은 매일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동네를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엔 손자가 좋아하는 닭강정을 사서 식지 않게 밥통에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이 와서 그걸 맛있게 꺼내 먹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남해초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KQ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직원 수 10명 남짓의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연습생도 오디션 시스템도 없었죠. 그런 회사에 멤버 홍중이 직접 만든 믹스테이프를 보냈었고 1년이 지나서야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짐 정리를 하던 회사 사람이 확인하고 홍중에게 연락해 KQ의 1호 연습생이 되며 ATG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이후 회사에 정식으로 연습생 시스템이 자리 잡았고 윤호, 민기에 이어 산은 2016년 여름 KQ에 네 번째로 입사한 멤버가 됩니다. 멤버 윤호는 소통 플랫폼에서 당시의 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도 들어오자마자 산이가 제 매니저님이랑 멤버들한테 이제 악수로 되게 깍듯이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가지고 산이가 딱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되게 그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남해에서 올라온 작은 소년의 당찬 모습과는 달리 춤은 정말 못 췄다고 하죠. 한 프로그램에서 산은 KQ 오디션 당시를 재연했는데 생각보다 멀리 와 있어서 난 혼자였고 문득 겁이 났지.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송민호의 겁을 불렀고 엑소카이가 롤모델이었던 산은 엑소의 중독에 맞춰 춤을 췄지만 일명 모내기 춤이라는 흑역사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2017년 KQ는 연습생 팀 전원을 서바이벌 프로그램 믹스나인에 출전시킵니다. 산도 이 무대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뼈아팠습니다. 기획사 평가 단계를 통과한 건 홍중과 민기, 우영, 종호 단 4명 뿐이었습니다. 산은 그 4명 안에도 들지 못하며 본 방송 무대에는 서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획사 평가를 통과했던 4명조차 결국 방송 중 순위 발표식에서 줄줄이 탈락하고만 겁니다. 훗날 이 시기를 두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믹스나인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크게 흥행에 실패하면서 차라리 그때 탈락한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 월말 평가 준비를 위해 한 곡을 준비하게 되는데 산은 소통 플랫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창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피땀 눈물 엄청나게 유행을 이끌고 있었을 때 제가 그 안무를 보면서 와 진짜 춤 진짜 멋있다, 이 춤 정말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월평이 있기 한 달 전부터 그 안무를 미리 제가 따놨었어요. 그런데 월평이 끝나고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헷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매니저님이 다음 달은 조금 더 기본기 조금 배우고 다다음 달부터 하는 것 같아 하셔가지고 듣자마자 그러면서 집 가는 길에도 지하철에서 엄마랑 전화하면서 울고. 화려한 무대 위 모습과는 다르게 데뷔 전 산의 시간은 실패와 좌절로 채워진 나날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8인조 보이그룹 에이티즈가 데뷔합니다. 첫 미니 앨범 트레저, 에피1 올 투 제로, 타이틀곡은 해적왕과
트레저 두 곡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더블 타이틀 체제로 시작한 데뷔였죠. 산은 리드 보컬이자 메인 댄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데뷔 당시 산에게는 남모를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멤버 중에서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갈 만큼 마른 체형이었던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부분이 오랫동안 컴플렉스였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산은 꾸준히 운동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몸에 근육이 붙었고 이제는 왜소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먼 몸을 갖게 됐죠. 제로피버 파트 2 활동 당시에는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복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이 변화를 컴플렉스를 이겨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연습생 시절 산은 사실 춤을 거의 몰랐습니다. 기본기부터 하나하나 새로 배워야 했던 멤버였죠. 이 시절을 생각하며 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입사하고 나니까 제가 더 부족한 게 많으니까 멤버들에 비해서 능력치도 춤도 노래도 너무 많이 부족했으니까 이제 옛날에 민기랑 윤호한테 뭐 이런 예를 들면 선 뻗기 이런 거 모르겠다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몇 시간이 지나도 그냥 그걸 계속 해줘요 같이. 그래서 저는 저희 멤버들의 그런 걸 되게 높게 삽니다. 멤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산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였습니다. 데뷔 후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0년 마마 무대에서는 다른 팀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에 팀을 대표해 나설 정도로 퍼포먼스 면에서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꼭 혼자만 레벨업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2021년 5월 산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킹덤 생방송을 며칠 앞둔 시점 누구보다 사랑했던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산은 장례식을 마친 뒤 팬카페에 긴 편지를 남겼습니다. 평소 눈물이 많지 않은 성격이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 앞에서는 늘 눈물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께는 산이 미리 녹음해둔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대신 들려드린 거였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심박수가 40에서 150까지 치솟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산은 며칠 뒤 생방송 경연 무대에 그대로 올랐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팬카페에 남긴 채였습니다. 그날 무대를 끝까지 완주해낸 뒤 동료 멤버들은 유독 고생이 많았던 산을 다독여주기도 했습니다. 산은 남해군 출신 최초의 아이돌 가수입니다. 데뷔 당시 지역 언론에 소식이 보도될 정도였죠. 그리고 한 방송에서 남해에 살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알바로 마늘 캐기 하고 동네에서 엄청 되게 진짜 시골 소년처럼 자랐어요. 2022년에는 고향 남해군의 정식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그 뒤로 산은 매년 고향에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부터 2026년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남해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최고 한도액 500만 원을 기탁합니다. 화려한 무대 위 이미지와는 다르게 고향을 향한 마음만큼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2일과 19일 두 차례 에이티즈는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벨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오릅니다. K-팝 보이그룹으로는 최초의 코첼라 단독 무대였습니다. 2020년 빅뱅이 초청받았지만 코로나19로 무산됐던 걸 감안하면 실제로 무대에 선 보이그룹은 에이티즈가 처음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5일 산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한 곡이 나옵니다. 아이스 온 마이 티스 활동 당시 산은 정장 차림의 파워풀한 안무로 큰 화제를 모읍니다. 이때 처음 붙은 별명이 바로 북부 대공이었습니다. 섹시돌의 아이콘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6일 미니 13집 골든아워 파트 4 타이틀곡 아드레날린으로 에이티즈는 음악방송 4관왕을 달성합니다. 그중 쇼 음악 중심 1위는 데뷔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빌보드 200에서는 3위에 오르며 미니 9집부터 이어온 6개 앨범 연속 톱3 진입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에이티즈는 이미 이렇게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6년 6월 26일 에이티즈는 미니 14집 골든아워 파트 5를 발매합니다. 타이틀곡은 배드였습니다. 곡 후반부 산이 선보인 안무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다죽자 구간이라 불리는 킬링 파트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
유튜브 쇼츠를 가리지 않고 관련 영상이 쏟아졌고 평소 아이돌 콘텐츠와 거리가 멀었던 30대, 40대 시청자들까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잠시 반짝했던 그 별명이 이번엔 훨씬 크게 돌아온 겁니다. 이번 배드에서는 그을린 피부와 남미풍 리듬을 타면서 북부대공에 이어 남부제독이라는 별명까지 새로 붙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는 또 다른 화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골든글로브 후보에 오른 할리우드 배우 체이스 인피니티가 깜짝 출연한 겁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한 영화로 이름을 알린 이 배우는 사실 오래전부터 에이티즈의 열성 팬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K-팝 커버 댄스 동아리 창립을 도왔을 정도였고 인터뷰마다 최애 멤버로 산을 꼽아왔습니다. 지갑 속에 산에 포토카드를 넣고 다닌다는 사실이 방송에서 공개되기도 했었죠. 그런 그가 이번엔 직접 뮤직비디오 속에서 산과 나란히 장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발매 열흘 만인 7월 초 배드는 멜론 일간 차트 탑 100에 진입합니다. 에이티즈 데뷔 이후 처음으로 국내 대표 음원 차트에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팬덤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에이티즈가 처음으로 국내 대중음악 시장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남긴 겁니다. 같은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통산 3번째 1위에 오르며 글로벌 성적과 국내 화제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두고 짐승돌의 부활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강렬한 무대 매너에 붙은 별명 북부대공과 남부제독이 이 순간 다시 한번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겁니다. 노래방 기계 앞에서 할아버지께 노래를 불러주던 아이가 이제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데뷔조차 쉽지 않았던 소년이 춤을 몰라 기본기부터 배워야 했던 연습생이 지금은 쇼폼 하나로 세대를 뛰어넘는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북부대공이라는 별명 뒤에는 조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 고향을 잊지 않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다정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제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그 수많은 이유 중에 그냥 그 중에 가장 작은 존재였으면 합니다.